네. 일단 요렇게 요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세미나라든가 뭐 인제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세미나를 못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인제 뭐 최소한 2 시간, 3 시간 정도에 걸리는 어떤 강의 내용으로 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인제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승률은 상승폭은 전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조금은 꺾이겠죠. 그렇지만 마이너스로 전락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도 중요한데 일단은 짧게 요 시간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정부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민간 어떤 연구소들, 대기업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네들의 어떤 생각을 좀 한번 짚어보는 시간하고 실제 현실에 있는 현실 시장은 지금 어떤 건지 요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면 아마도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게 이제 공급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분양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전국 분양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해서 이게 이제 100을 숫자 10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100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분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냥 쏘쏘다. 그냥 뭐 좋지만도 나쁘지만도 않은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숫자가 이제 아래로 뭐 예를 들어서 90대 숫자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분양하기에 안 좋은 시장이다. 분양하기 안 좋은 시장이니까 당연히 공급적인 측면에서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110대의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계속해서 빨리빨리 뭐 공장에서 우리가 공산품 찍어내듯이 빨리빨리 집을 해서 주택을 공급해. 왜냐하면 주택 공급하기 위한 상황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양호하게 보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월에 비해서 그러니까 10월에 비해서 이 11월에 발표한 HSSI 지수를 보면은요. 10월에는 110대 숫자가 있었는데 요게 90대 숫자로 내려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바라보는 전국에 대한 어떤 분양 경기를 좀 살펴보니 안 좋아진다라는 평가를 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급적인 측면이 위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딸리게 되는 거죠. 수요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메마른다? 그러면 수요가 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시게 되는 건 한국부동산원에서 요즘 들어서 이제 상승폭, 상승률이 좀 꺾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면 이제 정부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웬만하면 좀 집값을 잡는 분위기로 좀 모든 수치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그렇게 인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상승률이 꺾인 거죠.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보게 되면 0.22%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셋째 주로 오게 되면서 0.01%가 감소하면서 0.21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한다. 그래서 이 수치가 꺾였기 때문에 상승률이 꺾이면서 앞으로 조정이 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승률이 꺾인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요 0.01%가 꺾여진다라고 하면서 내년 이맘때, 내년 11월 때쯤 본다라고 해도 전체적인 내년 2022년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성장률, 상승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0.1%대는 유지한다라고 보고 판단을 해보면 그래도 한 시장 경기 지수 뭐 한 3%에서 5%, 즉 4% 전후에 상승률은 기록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민간 연구소에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사실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유출을 해본 거고 민간 연구소에서 또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말하는 것들이 뭐 경제신문상에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금 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또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이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서 경기를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시키게 되는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계속해서 자금을 푸는 유동성 자체를 단기간에 확 줄이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잔재는 아직까지 남아 있을 거다. 언제? 지금 우리가 2022년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거니까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의 잔재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 3월에 또 이제 대선이 있죠. 그러면은 내년 3월에 대선, 그리고 그 후에 총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변수가 좀 부동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전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세로 살고 있다가 조금만 더 주면 전세 금액이 많이 오르니까 이 전세 금액 올려줄 바에는 돈 좀 보태서 내가 그냥 이 집을 사버리자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해버리는 이런 세력들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전세금 상승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세금에서 또 전세금이 오름으로 해서 갭 투자가, 그러니까 매매가와 그 전세금액의 사이 갭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 또 갭 투자 세력들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좀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꺾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 이상의 어떤 성장률 이런 좀 보여질 것으로 사료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지금까지 오른 것처럼 가파른 상승 국면은 맞이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를 그릴 것 같고요. 현실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현실 시장을 좀 짤막하게 보면은요. 일단 취득세 중과가 되면서 우리가 현금으로 보유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됐죠.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서 매물 잠김, 즉 증여로 많이 털어내면서 매물에 대한 잠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시장에서 물건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가 또 늘어나게 되면서 요것들을 임차인한테 전가를 하게 되죠, 세금을. 예를 들면 내가 돈으로 갖고 있었어요. 취득하지 못하고 중과세 때문에. 그럼 이 현금을 보유세는 올리는 내가 다주택자 대상이 돼버리니까 지금까지 전세 주고 있던 것을 이 현금을 통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월세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보유세를 메꿔가는, 그렇다 보면 굉장히 무주택자들, 그래서 내년에는 무주택자들이 정말 피가 마르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임대차법이 지금 작년 8월에 시행이 됐잖아요. 임대차 3법이. 그게 내년 8월에 이제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연장했던 분들이 만료 기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가을 시장 이후로 전세금은 저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굉장히 피가 마르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무주택자분들에 한해서는 내가 이 집을 매수를 할까 말까, 지금 시점이 어떨까라고 만약에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피 마르지 않으시려면 매수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한번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년 부동산 저는 소폭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